안녕하세요. 우리 전공 세미나 원의 전공 워크숍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드디어 11주차네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저도 사실 여러분들 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덕분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관심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고맙네요,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까지 오늘 11주차니까 이번 주차가 12, 13, 14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더구나 뭐 보강 없이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15주차든 16주차든 하루 정도 이제 시험을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번 주차는요, 제가 강의 계획서를 봤더니 잠시만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죠? 자, 이 강의 계획서를 제가 봤더니, 이제 그때 이제 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이라던가 이런 게 관련된 걸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다가 보니까 뭐 일자리 이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좀 바꿨습니다. 11주차에는 원래 우리 강의 계획서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업인데 이게 보니까 뭐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까서부터 해서 AI 시대 이런 직업은 된다 안 된다 사라질 일자리 뭐 떠오르는 일자리 뭐 여러 가지를 또 했었고 그리고 이제 11주차에 또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업 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겹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번 주차는 그 자격증에 관련된 거를 한번 논한 기사를 좀 찾았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 피드백을 주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느낌? 그리고 참 고마운 게 여러분들이 참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잘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동화되는 느낌?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지만 이제 오늘도 제가 지금 이제 촬영을 좀 늦어져가지고 이일저일 하다 보니까 촬영이 또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오늘 하루도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가요.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가 미래의 한 부분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미래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것이 그냥 오늘을 사는 거지만 결국 미래를 위한 일부를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저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그 다음에 앞으로 바라는 거, 희망하는 거 이런 걸 저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ICT 자격증의 이제 변화를 예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2019년도 기사예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방은주 기자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소스는 방은주 기자님이 2019년도의 내용을 가지고 4차 혁명 시대에 맞아 ICT 자격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2021년이죠. 자,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론은 그 후의 변화에 대한 걸 좀 찾아보라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에 메시지를 던지는데 한번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 쪽에 관련된 자격증은 보통 테솔 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뭐 이러닝 지도사 저 이러는 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것이나 컨텐츠라든가 시스템을 좀 알아요. 컴퓨터를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또 뭐 플립러닝 지도사 자격증 이런 게 있어요. 플립러닝이라는 거 뭐냐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순전히 온라인으로만 하지만 플립러닝은 교실 현장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이미 미리 이 기사를 읽어오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비디오라든가 수업 자료를 미리 제시를 해주고 그 수업을 듣고 보고 해오시고 학교에 와서는 토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플립러닝 지도사 자격증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플립 러닝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걸 지도하는 자격증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커리큘럼을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또 공부를 하면서 관련된 자격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입장에 맞게 ICT 자격증 변화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2학기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안양대학교로 왔어요. 그때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 선배 중에 이제 졸업했던 친구가 와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차이가 있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들 수업을 맡고 기사를 자꾸 이제 다루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다르구나 라는 거를 뭐 말 그대로 하드웨어는 그냥 본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자격증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왜 지금 그 중간까지 낸 걸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뭐 준비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과연 시대가 바뀌면서 자격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기사를 찾게 된 겁니다. 자, 직업 구조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좀 많이 얘기했죠. 특히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이에 의하면 로봇과 자동화로 인하여서 2030년까지 세계 여성 일자리 1억 개 이상이 대체될 전망이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허구많은 그 일자리 중에서 여성의 일자리라고 했는지 조금 의문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찾아봤어야 되는데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가사노동이라던가 저기 로봇 쭉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로봇이나 자동화라는 것은 단순 노동들이 좀 바뀌기가 쉽겠죠, 먼저. 그러니까 여성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참 단순화된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메꿔서 차지해서 대체 인력으로 있었던 건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대체될 전망인 거죠, 로봇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현재의 산업과 기술이 그리고 직업 구조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뤘던 기사 중에 그거 있었죠. 이 혁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만 특이한 것이 아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농업에 이제 어떤 기계화가 되면서 그 인력들이 다시 공장으로 가고 뭐 이런 제조업에서 다시 뭐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미 우리는 이러한 구조 변화를 많이 느껴왔는데, 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4차 산업은 너무도 또 처음 느끼는 여러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미 그래서 우리가 직업 구조의 변화가 있어 왔는데,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관련 국가 자격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뭐가 나왔냐면 융합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분리된 ICT 자격증 관리 기관을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관련된 자격증이 다 따로따로 있었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분리돼서 자격증이 다 따로따로 있고 이거를 관리하는 곳도 따로따로 있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 분리된 건 맞아요, 자격증이. 근데 이것도 관리하는 것도 따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성 소프트웨어 그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신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설하는데 최소 32개월이 걸린다. 여러분, 1년이 12개월. 그쵸? 24개월, 36개월. 그러니까 결국 2년 반은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9년도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제 거의 almost 2년 반이 돼가는 거죠. 자, 국가기술 자격이 빠른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기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자격증도 계속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개발한 후에는 또 인력을 다시 공급하기까지 24개월 걸린대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 저희가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목을 신설하는데 32개월 걸려. 근데 이미 그 사이에 또 기술 변화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여차저차 해서 종목을 신설을 했다 쳐요.
그래도 인력을 또 그 자격증을 받아서 인력이 공급되기까지 또 24개월이 소요된대요. 아, 이렇게 되면 결국 뭐 5, 6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기술은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ICT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기술 자격제도에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되는 거죠. 즉, 내가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이 더 발전해버린 거죠. 이 자격증이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심각한 거죠. 자,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갭들, 틈.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내가 거기서 나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같이 고민하는 게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아, 이런 어떤 우리가 사실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직업적인 구조 변화도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정책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뭐 그냥 자격증이 있으니까 정부가 발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나 저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과연 정책에도 관심을 갖는 거죠. 정책이 자꾸 이렇게 바뀌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떤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격증은 없더라도 이런 거 있죠. 아,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이쪽 분야에 일단 경험자가 되자. 경험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보통 자격증이 생기기 이전에 어떻죠? 그 경험자를 먼저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격증은 없어도 경험자가 우선시되는. 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격신설 개편이 이제 개편하는 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빠른 기술 급변으로 현장과 시간적인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결국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정보통신 그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총 27종이래요. 잠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이게 신문기사 내용에 보면, 이중 SW 영역인, 소프트웨어 영역인 정보기술이 11종이고요. 통신과 방송무선이 각각 10종과 6종이래요. 그래서 이들 27종 국가기술 자격증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은 3곳이래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자, 이게 저도 뭔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컨벤션 기획사, 그러면 여기 영어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곳과 또 어떠한 자격증을 관리하는 곳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비서영어라던가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주관. 그리고 뭐 어떤 경우 컨벤션 기획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영어인데. 그죠? 자, 그리고 11종의 정보기술 분야 중 9종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처리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기 많아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여기에서는 저도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건, 컨텐츠는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걸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컨텐츠 내용, 학습의 내용은 제가 개발할 수 교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관리하고,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종. 이렇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기사 내용에 보면은. 세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주관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를 일원화하자라는 얘기인데, 그쵸? 근데 제가 봐도, 자,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뭔가. 그쵸? 그래서 김용성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에 의하시면 SW와 HW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서 인력 양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분이 분석을 하셨어요. 이제 보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SW와 HW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SW와 HW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신문기사 간담회 내용인데 참석한 패널들도
시장과 기술이 급변하는 데 따른 ICT 자격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융합 및 전문성 문제를 거론하며 관리기관 단일화 필요성을 지적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기관 단일화.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해보면 세 군데서 막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자격증, 서티피케이트. 자, 이걸 받기 위해서 저도 이거 몇 개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여러 군데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는 어디, 어떤 거는 어디, 어떤 건 어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전공하고 지금 이게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변화되는 자격증을 여러분이 준비를 혹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자격증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요거는 그냥 자유롭게 의견 올려주세요. 자격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생각해보면 예전에 교사 자격증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2급 전교사 자격증 하나. 운전 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 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자꾸 이제 바뀌다 보니까 뭐 플리빌러닝,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지도사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막 쏙쏙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또 기술도 변화되고 있으니까 과연 나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호웅 고등직업교육평가 인증 원장님께서는 정보통신도 하드웨어는 하나도 없다. 전자회로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인 상태니까 전문성 있는 기관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맞다. 지금 다 일치하는 게 뭐냐면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다 같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욱이 한국정보통신기술사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ICT 자격증에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을 염두에 두고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증은 많은데 과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 제가 한 가지 예로 예전에 이제 비서 자격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비서 자격증이 없어도 기본적인 매너를 배우고 영어를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영어를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전화 받을 줄 알면 비서 일은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이제 제 경험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 ICT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더구나 ICT 자격증은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활용과 효율성을 정말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정해서 했는데 그것이 벌써 기술이 또 바뀌어버려가지고 소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끔 저희 사회계열 쪽에서는 NCS라는 것을 한번 실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도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현재처럼 자, 지금 보면 이렇게 10년 전에 이렇게 자격증 받았어 라는 이제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딱 써 있어요. 제가 지금 표시한 거에 장롱 자격증. 자, 이렇게 예쁜 옷이 있고 모자가 있고 부츠가 있는 거에다가 장롱에다 딱 모셔두는 이런 자격증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장롱 자격증은 곤란하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관 한 곳에서 ICT 자격증을 관리해야 한다. 근데 저는 제가 여러 번 분야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관리를 하다가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복수적인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이 왜 이 자격증을 땄는데 저쪽에서도 뭔가 해서 하려고 봤더니 뭔가 비슷한 느낌도 들고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한 군데서 하게 되면은 뭐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도 하기가 쉽겠고 한눈에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센터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고용부도 이제 융합형 자격증을 고민하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관리기관에 일원하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즉 전문성은 검정과 내용 두 분야 모두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문성을 두고 다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찬근 중앙대 교수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많은 자격증과 제도가 있지만 산업체 니즈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이 니즈는요. 자, 이거예요. 요구. 자, 우리가 커스터머스 니즈에서 소비자의 요구, 그 다음에 학생들의 요구, 니즈. 자, 저희가 영어 교육에서도 이 니즈를 많이 씁니다. 학습자 니즈. 그러니까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결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자격증이 뭔가 산업의 발전을 시키고 나라의 기여를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라의 기여도 하게 되는 거고 개인도 발전하게 되는 그런 자격증이어야 되는 거니까 효율성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자격증이 있어요. 개발을 하나 했어요. 종목을. 근데 기업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자격증을. 그럼 정말 소용이 없는 거죠. 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관리기관에 일어나는 그냥 탁상적인 것에 의해서 일원화를 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AI 자격증처럼 단일 기술 분야 자격증이 필요한지도 논의를 했는데 AI 자격증과 같은 단일 자격증은 반대래요. 그러니까 미래의 노동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포인트예요. 융합이잖아요. 결국은 인공지능과의 융합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노동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 과연 여러분 이런 걸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지는 세대. 제가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영어 교육에 관련된 것들. 요즘 뭐 챗봇은 많아요. 그러니까 로봇하고 대화하는 건 거죠. 근데 그 공부방을 하시는 어느 대학원 선생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공이 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이팅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길래 제가 이제 네, 배우면 좋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근데 뭐 요즘 뭐 챗봇도 있고 그래서 그 공부방에서 수업하기에는 좀 소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아니요. 챗봇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학생이 뭔가 있어야 대화를 하죠. 챗봇하고 그냥 대화가 되겠냐 이건 거죠.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챗봇에게 How are you? 걔가 I'm fine 한 다음에 끝. 챗봇하고는 결국 챗봇이 해주는 걸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학생이 가진 게 없으면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일단 학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스피킹을 높이고 뭐 라이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저는 이제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또 관련된 자격증도 앞으로 어떤 자격증이 생겨날 것 같다라는 우리 한번 예측을 좀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윤숙 숭실대 교수이면서 한국정보통신기술사업회 부회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SW가 모든 것의 플랫폼이 됐대요.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작년도 여러분 졸업 선배가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있습니다. 그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신기술 발전 주기가 빠른데 AI 등 특정 분야 자격증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AI는 이제 특정 분야인 거예요, 여러분. 다들 AI 하지만 이제 그건 특정 분야가 돼버렸으니까 전체를 뭔가 여러분들이 어우를 수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여러분 2019년 기사거든요, 이게. 자, 이후 자격증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례나 기사를 한번 찾아서 올려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론 대상자분들은 올려주시고요. 또 그 외 누구든지 올려주세요. 같이 공유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저한테 제출했었던 그런 어떤 여러분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결합을 하시면서 자, 오늘도 미래의 일부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